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게 두려우신 적 있나요? 지금 전화해도 될까? 혹시 바쁜 건 아닐까?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그 상대가 바로 내 자식이라면 어떨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자식의 배우자에게조차 전화 한 통 마음 편히 걸 수 없다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4세 문정심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어머니가 어느 날 깨닫게 된 섬뜩한 진실. 나는 이제 내 아들의 집에서도 외부인이 되어버렸구나. 그리고 그날 병원 복도에서 울부짖던 아들의 목소리. 엄마 왜 진작 전화 안 하셨어요? 왜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전화 한 통 걸지 못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결과 찾아온 끔찍한 하루. 그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라면, 내가 자식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문정심 씨 64세,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30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온 남편은 이제 은퇴했고 문 씨 본인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죠. 자랑스러운 아들 하나 대학도 좋은 곳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는 똑똑하고 당당한 여성이었죠. 어머니, 저희는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존중하는 관계를 원해요. 첫 만남에서 며느리가 했던 말입니다. 문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정심 씨는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집에 오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집도 가야 한다니까요. 생일에 연락이 없는 것도 참았습니다. 바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 씨가 김치를 담갔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요. 우리 아들 좋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말이죠. 지영아, 김치 담갔는데 가져다 줄까?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저희 김치 있어요. 그래도 많이 담갔는데 조금만. 괜찮다니까요. 어머니,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문정심 씨는 그날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나눠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문 씨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혼자 김치를 먹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그 맛이 이제는 쓰디쓴 맛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문정심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하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또 짜증을 낼까봐. 혹시 또 바쁘다고 할까봐.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예전엔 엄마 뭐 하세요였는데. 이젠 무슨 일이세요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엄마, 저 지금 회사인데요.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통화해요.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왜 엄마가 미안해야 할까요? 전화 한 통 했다고, 목소리 듣고 싶다고 했다고 말이죠. 문정심 씨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내가 너무 간섭하는 걸까?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한테도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걸까? 내가 꼰대인 걸까?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씨는 마트에서 우연히 아들 부부를 마주쳤습니다. 민수야. 아들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여기? 왜? 장 보러 왔지. 지영이도 왔네. 며느리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집 가까운데 밥 먹고 가, 엄마가 해줄게.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귀찮은데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 약속 있어서요. 그래, 무슨 약속?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그럼 다음에. 네, 다음에요. 문정심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로 말이죠. 그리고 멀어지는 아들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뭔가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문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저 아이들의 삶에서 방해물이 되어버렸구나. 함께 밥 한 끼 먹자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문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는 무거웠고 발걸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민수야,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엄마 지영이한테 직접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뭐? 지영이가 부담스러워해요. 직장도 다니고 바쁜데 갑자기 전화 오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나는 그냥 안부 묻고 싶어서. 그것도 지영이한테는 부담이래요. 엄마가 이해 못하시겠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도 하면 안 되는 거니? 급한 일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제가 전달할게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저희 삶이 있잖아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문정심 씨는 그날 밤 홀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것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부담이 되니까요. 여보,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우리 뭘 잘못한 걸까? 잘못한 거 없어. 세상이 변한 거지. 그럼 우리도 변해야 하는 거야? 남편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문정심 씨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 때도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지금 통화 가능해? 30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왜요? 무슨 일? 아니, 그냥 엄마 바쁜데 용건만 말씀해 주세요. 용건? 언제부터 엄마와 아들 사이에 용건이 필요하게 된 걸까요? 문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문 씨도 저렇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배고프면 밥 먹이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그렇게 30년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는 엄마에게 용건만 말하라고 합니다. 문 씨는 그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 민수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용건이 없어서. 나는 언제부터 내 아들에게 용건이 있어야만 전화할 수 있게 된 걸까?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 문정심 씨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 제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쓰러졌어. 병원 가고 있어. 10분, 20분 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정심 씨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엄마야. 아, 어머니 무슨. 아빠가 쓰러졌어. 민수한테 연락이 안 돼. 제발 민수 좀 찾아줘. 내 아버님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30분 후 응급실 문정심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문 씨의 심장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뛰어오는 발소리, 엄마. 아들 민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어. 휴,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지영도 뒤따라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전화 못 받았나요? 응, 3번 걸었는데 죄송해요. 회의 중이어서 폰을 안 봤어요. 그래서 지영이한테 전화했어.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지영이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 급한 일이어도 저한테 하라고 했는데 왜 지영이한테 하셨어요? 민수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엄마가 경계를 지켜주셔야죠. 지영이도 힘들어한다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문정심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이 낳고 기르고 사랑한 그 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도 경계를 지키라는 소리나 하는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문정심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하루 입원하기로 했고 집엔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내 아들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고 내 며느리에게 안부 한마디 묻는 것도 죄가 되고 심지어 급한 일에도 경계를 지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그러다 점점 더 크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그냥 가족이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제가 너무 했어요. 문정심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어제 밤새 생각했어요. 지영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내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해봤어라고. 엄마 혼자 아빠 쓰러진 거 보고 나한테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지영이한테 전화했는데 나는 또 그걸 가지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는 그냥 가족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침범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문정심 씨가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엄마. 엄마는 말이야, 너한테 간섭하고 싶어서 전화한 게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야 그게 다야. 엄마는 이제 늙었어. 너도 알잖니? 그래서 가끔은 무서워. 이대로 너랑 멀어지면 어떡하나. 엄마. 근데 너는 엄마를 귀찮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 엄마는 그냥 내 엄마고 싶었을 뿐이야. 아들이 무릎을 꿇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문정심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서운함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받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는 너희 부부가 독립적으로 사는 거 이해해. 그게 요즘 세대니까. 네. 하지만 가끔은 엄마도 내 목소리 듣고 싶고 내 안부가 궁금해. 그게 간섭이 아니라 사랑인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아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며느리 지영도 그날 저녁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제 방식만 고집했어요. 아니야 지영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씩 서로 맞춰가요.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요. 네 어머니 저도 노력할게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문정심 씨의 전화기에는 아들과의 통화 기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지.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아직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지영이랑 잠깐 들릴게요. 같이 먹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지영은 이제 문 씨의 전화를 받았고 때로는 먼저 안부를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고마워 지영아 너도. 아 그리고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실래요? 정말 그래도 돼? 당연하죠. 제가 요리 좀 배웠거든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때로는 오해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전화 자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바쁠 때는 연락 안 해도 돼. 대신 주말에는 꼭 통화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문정심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관계에는 완벽한 정답이 없다는 것을, 세대가 다르면 생각도 다르다는 것을,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 응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네. 여보 우리도 변했어. 예전 같았으면 이해 못했을 거야. 그래 우리도 배웠지. 그날 저녁 문정심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김치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지영이가 어머니 김치가 먹고 싶대요. 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일 갖다 줄게. 전화를 끊고 문 씨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김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문정심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경계라는 이름으로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가족 간의 거리를 점점 더 벌리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건강한 거리는 필요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거리가 냉정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화 한 통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부모의 안부 전화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은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싶지만 눈치가 보여서 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자식은 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싶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전화는 받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문정심 씨와 아들 민수처럼 다행히 깨달을 기회가 있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부모님께 또는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용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랑에는 용건이 필요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공감과 위로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